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최대 석유 재벌 알마이너스 파르한 에너지의 회장 딸이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한국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다면요. 재벌가의 삶, 왕족과의 약혼, 수천억 자산까지 뒤로한 채요. 그녀는 왜 급작스럽게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을 만나고 모든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디아 알마이너스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재벌 알마이너스 파르한 에너지의 회장 딸로 태어났습니다. 리야드 중심부에 있는 우리 가문의 저택은 대리석 기둥과 금장식으로 가득하죠.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사막의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제게 그저 손에 닿지 않는 꿈에 불과해요. 오늘 아침도 어제와 같았습니다. 개인 메이드가 정확히 6시에 저를 깨웠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양이 사막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잠시나마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디아님. 메이드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죠. 식탁에는 항상 같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철저히 계산한 칼로리와 건강식이에요. 물론 제 의견은 묻지 않았죠. 오늘은 프랑스어 수업 후에 경제학 과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버지께서 중요한 손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원하십니다.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전달했어요. 마치 제가 로봇인 것처럼 프로그램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벌의 고급 드레스와 구두, 보석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것들도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패션 컨설턴트가 계절별, 행사별로 미리 코디해 놓은 옷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만찬을 위한 드레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쇼핑몰에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호 원장에게 물었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마이너스 파르한 회장님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쇼핑을 가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니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회사에서 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우리 가문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창문 밖을 내다보면 가끔 일반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오후가 되자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아버지의 중요한 손님을 위한 저녁 식사가 곧 시작될 테니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죠. 저녁 식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며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나디아는 완벽합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예의 바르며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신부를 얻게 될 겁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또 다른 정략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제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몇 년 동안 수십 번은 했던 말이니까요. 이번이 세 번째 맞선이었습니다. 이전의 두 남자는 제가 너무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시원한 사막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황금 세장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손에는 유학 시절 몰래 만든 2번째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유일한 비밀이었죠. 이 작은 기기가 제 자유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화면을 켜고 오랫동안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요.
황금 세 장을 박차고 나가 진짜 세상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놀라 깼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나디아님, 회장님께서 서재로 즉시 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긴급함이 느껴졌죠. 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리야드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등 뒤로 보이는 아버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앉으렴. 조용히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제 만난 파이살 알마이너스 자히르의 아들 아흐메드와 내 약혼식이 한 달 후로 결정되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약혼? 그것도 어제 처음 본 남자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흐메드 씨를 어제 처음 만났어요.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 그는 알마이너스 자히르 그룹의 후계자다. 우리 가문과 그들이 힘을 합치면 중동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어. 알마이너스 파르한 가문의 딸로서 내 의무를 다할 때가 왔다. 여기. 결혼 후 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마이너스 자히르 가문의 전통이다. 그들은 여성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지. 내가 받은 교육은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함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교육, 석사 학위까지의 노력이 단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니요. 아버지, 제 꿈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경영을 배운 이유도 언젠가 알마이너스 파르한 그룹에 기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 생각은 잊어라. 내 역할은 두 가문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3달 후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너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알마이너스 자히르 가문에서 신부의 순결과 명예를 매우 중요시한다. 마치 감옥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3달 동안 완전한 감금 생활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자신의 딸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아버지라니요. 제 꿈, 제 희망, 제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의 빛이 어둑해질 때쯤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이대로 운명에 순응할 수는 없었어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비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경호원들도 모르는 유일한 제 자유의 통로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심했어요. 유학 시절 알게 된 유일한 믿을 수 있는 친구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여기서 나가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제 분노와 절망이 하늘에 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붉은색 속에서 희망의 불씨도 보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제 인생은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제 의지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초조함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목록을 보다가 한국 드라마 자유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제목이 제 상황과 묘하게 맞닿아 있어서 호기심에 첫 화를 재생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재벌 가문의 딸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전체 시리즈의 절반을 시청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자유와 사랑을 찾아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시리즈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사랑의 불시착,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한국 드라마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꿈을 쫓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서울의 풍경도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들. 그곳에서라면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발음하는 것이 즐거웠죠. 마치 비밀 코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작은 반항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비서가 전화로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에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전했습니다. 3달 동안의 첫 식사 초대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약혼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 전에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 가서 자유를 맛보고 그곳에서 탈출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테이블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얼굴을 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결혼 전에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말해보거라. 최근에 에너지 산업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습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결혼 전 서울에서 6개월간의 에너지 경영 연수를 받고 싶습니다. 이는 R-파르한과 R-자이르 양가의 합병 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와인 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 자유를 맛보고 싶은 거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울 연수. 허락하마. 6개월. 하지만 조건이 있다.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매일 보고해야 한다. 둘째, 우리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실제로 일해야 한다. 셋째, 6개월 후엔 돌아와서 약혼식을 진행한다. 이 약속을 어기면 R-파르한 가문의 딸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무거운 조건이었지만 6개월의 자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서울로 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오늘따라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다시 재생했어요. 침대에 누워 상상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 드라마에서 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자유요. 마침내 황금세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경호원 2명이
저를 한국 지사까지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매일 보고와 위치 추적은 계속되겠지만 리야드에서의 감금 생활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활주로를 걸어 나오며 한국의 첫 공기를 마셨어요. 서늘하고 습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4월의 서울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죠.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나디아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호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R-파르안 에너지 한국지사에 도착했어요. 모던한 디자인의 빌딩이었죠. 한국 지사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디아 씨. 저는 김민준 지사장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씀하시는 지사장님의 친절한 태도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제가 머물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타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R-파르안 에너지 한국 지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죠. 저는 국제 비즈니스 개발팀에 배정받았습니다. 나디아 씨, 저는 이유나 팀장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나 팀장님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안내로 사무실 투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한글로 된 문서들, 빠른 속도로 오가는 대화들, 회사 문화.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유나 팀장님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오늘은 비빔밥이 메뉴예요. 메뉴판을 보니 모든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에요. 유나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매운 것은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에서도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즐겨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빔밥의 고추장은 전혀 다른 매운맛이었습니다. 첫 입을 떴을 때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유나 팀장님과 다른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부끄러웠지만 그들의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소통을 한 것 같았어요. 리야드에서는 모든 대화가 형식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어 기초 수업을 받으며 회사 업무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죠. 간략하게 업무 내용과 배운 점들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경호원들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겠죠. 주말이 되어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화창했어요. 용기를 내어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가보고 싶은데요. 예상대로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나디아님의 안전을 위해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한숨을 내쉬었지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되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경호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어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장소였죠. 봄날의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저와 달리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외로움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회사에서도 실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유나 팀장님과는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그녀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디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는데 올래? 어느 날 유나 팀장님이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받은 사적인 초대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물론 경호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들도 이제는 제 일상에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유나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6명 정도의 한국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눈이 커지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너의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제약이 많아? 한 친구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불편해했을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나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의 변화도 커져갔어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매일 조금씩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밤에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이 끝나면 정말 리야드로 돌아가야 할까요? 약혼식을 위해 황금 세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별빛 아래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회사 업무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경호원들 역시 저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기 시작했죠. 1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다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30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저를 지켜보는 정도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6월의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소나기에 허둥지둥 근처 건물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버렸어요. 우연히 들어온 곳은 24시간 편의점 앞이었어요. 잠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도 비를 피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편의점 안은 밝고 깨끗했어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리야드에도 편의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따뜻한 음료수 코너 앞에 섰습니다. 계산대 뒤에 있던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젖으셨네요. 따뜻한 유자차가 어떨까요? 비 맞고 들어오시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 그의 한국어는 천천히 외국인인 제가 알아듣기 쉽게 발음해주는 것 같았어요. 20살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럼 유자차로 주세요. 계산대로 다가가자 그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음료를 받아들며 그의 이름표를 봤어요. 김민석. 감사합니다, 김민석 씨. 그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표를 보고 부르셨네요.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2달 전에 한국에 왔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보통은 제 출신을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곤 했으니까요. 부와 특권에 대한 선입견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리감 같은 것들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아졌죠. 와, 멋있네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 많아요. 석유 산업이랑 최근 경제 다각화 정책 같은 거요. 놀라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석유나 사막 또는 종교적 제약에 대해서만 물어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전공하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민석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나디아라고 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름만을 말했습니다. 가문 이름이나 직위 없이 그저 나디아로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것도 잊은 채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석은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편의점에서 밤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고 지적인 대화가 즐거웠어요. 나디아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유학인가요? 질문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회사 연수로 왔어요.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전공이 경영학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졸업하면 국제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더군요.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멀리서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매일 저녁 8시부터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밖으로 나오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R-파르한의 딸이 아닌 그저 나디아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민석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의 질문에 답해주었습니다. 물론 제 가문이나 정략 결혼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석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광화문 근처에 정말 좋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한국 역사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호원들이 허락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한번 시간 확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과의 만남은 제게 특별했어요.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와 박물관에 가고 싶은데요. 예상대로 까다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와 가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올 것인지.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물론 경호원들이 멀리서 따라올 것이라는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민석을 만났어요. 캐주얼한 청바지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더 젊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지식이 많네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라서요.
나디아 씨도 제 나라에 관심 가져주셔서 기쁘네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경호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나디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항상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는 남자들은 누구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치챘군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경호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가족이 좀 보호를 많이 해요. 민석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죠. 그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어요. 주말마다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나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주말마다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면 저는 그저 나디아였죠. R-파르한 가문도 정략 결혼도 모든 족쇄들이 잠시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국에 온 지 4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석과 함께 남이섬으로 당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만나 기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죠. 경호원들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이섬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민석은 섬의 역사와 드라마 촬영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죠. 점심을 먹고 한적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디아, 민석이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가끔 한국식 호칭인 씨를 빼고 이름만 부르곤 했죠. 그럴 때면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민석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디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디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아버지의 말에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내려갔어요. 그 한국 남자와 어울리는 것도 내 허락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경호원들이 보고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적정 거리를 유지했고 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듯 했는데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남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백한 얼굴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민석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함께 돌아가죠. 남이섬을 서둘러 빠져나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공포와 불안이 뒤섞였죠.
아버지가 민석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민석은 무고한 사람인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민석과 헤어지기 전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디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알겠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보낸 새로운 경호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어요. R-파르한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디아님의 경호를 담당합니다. 기존의 경호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난 모양이었죠.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새 경호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명령으로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방 밖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감금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이전보다 더 높은 곳의 아파트였어요. 탈출은 불가능했죠.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자유가 한순간에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민석도 만날 수 없겠죠. 그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끝나버린 걸까요? 그날 밤 비밀 휴대폰으로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걱정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민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이틀 동안 완전한 감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었고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셋째 날 아침, 또 다른 낯선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저는 아흐메드 R-자히르입니다.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약혼자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니요. 놀라셨군요. 당신의 아버지 초청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약혼식을 앞당기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식을 앞당긴다고요? 그럼 한국에서의 6개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야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시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아흐메드가 떠난 후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비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나디아, 편의점 앞에 있어요. 경비원에게 당신을 못 만나게 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저를 찾아왔다니.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새 경호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민석에게 모든 것을 숨겨온 것이 미안했고 그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창문을 봐요. 제 아파트는 30층이었고 민석이 아래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밤이 되면 제 방의 창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아흐메드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눈 후 방으로 돌아왔어요. 10시가 되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석이 정말로 거기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밀 휴대폰으로 긴 메시지를 썼어요. 모든 진실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재벌 R-파르한 에너지의 회장 딸이라는 것, 정략 결혼을 위해 약혼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 한국에서의 시간이 잠시 주어진 자유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자유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와줄게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새 경호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주십시오, 나디아님. 공포에 휩싸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숨겨둔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여전히 민석이 서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죠.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더 강압적으로 바뀌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밀 휴대폰을 내주면 민석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져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은 그만하십시오. 방금 창밖에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면 민석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창밖을 흘끗 보니 민석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행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휴대폰을 내놓으세요. 깊은 숨을 내쉬고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호원은 휴대폰을 받아나가면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싸세요. 리야드로 돌아갑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절망감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희망, 모든 자유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리라는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랐어요. 민석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요. 놀랍게도 민석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메시지가 전달된 후에도 그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R-파르한 나디아 씨에게 전할 물건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십니까? 경호원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입니다. 나디아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녀가 두고 간 자료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방문 뒤에서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학술 자료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도 필요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경호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디아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심해야 하고 전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경호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가주십시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나디아 씨,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리야드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석.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결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오후, 제 짐은 차에 실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먼저 리야드로 돌아갔고 저는 경호원들과 함께 출국하게 되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 같았던 4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더위와 건조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공항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마이너스 파르안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마치 서울에서의 시간이 환상이었던 것처럼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나디아. 그의 앞에 조용히 섰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실망스럽구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사랑은 배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사랑. 그저 몇 달 알고 지낸 평범한 남자에게 알마이너스 파르안 가문의 후계자를 위해 태어난 내가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리석구나. 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약혼식은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 그때까지 내 방에 있거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없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절망 속에서도 민석의 쪽지를 떠올렸어요. 그가 정말 리야드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정말 온다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드레스 피팅, 장식 선택, 모든 것이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죠. 마치 제가 인형인 것처럼요. 하지만 매일 밤 민석의 쪽지를 읽으며 희망의 불씨를 유지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갑자기 저택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석이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리야드까지 왔다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는 모습이 보였고 얼마 후 그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제 방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디아, 내게 온 손님이 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석인가요?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온 그 청년이다. 굉장히 담대하군. 내 회사 본사 리셉션에 나타나 나를 만나달라고 했어. 지금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다. 만났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흥미로운 청년이군.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만나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거라. 함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디아. 그가 일어섰어요.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을 찾아서요. 민석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나디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거라, 둘 다. 소파에 앉자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군, 내가 한 말들을 생각해봤다. 내가 보여준 용기는 인상적이다. 리야드까지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디아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갔을 겁니다. 하지만 넌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을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디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나디아,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넌 정말 이 청년을 선택하는 것이냐? 알마이너스 자이르 가문과의 연합,
우리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민석은 저를 R-파르한의 딸이 아닌 그저 나디아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것이 모든 아버지의 바람 아니겠느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준다니. 그럼 야코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R-자이르 가문과는 내가 직접 대화하겠다. 사업적 연합은 결혼 없이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이 청년 김민석이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약속대로 회사 일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 아니었니?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내 딸아, 너의 의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 청년의 용기도.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 행복이 그것이다.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황금 세장의 문이 열렸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민석과 함께,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축복 아래. 창밖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별들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제가 향해 날아갈 목적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 민석과 저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약혼식은 취소되었고 R-자이르 가문과는 비즈니스 파트너십만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흐메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의외로 이해심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었죠. 민석은 리야드에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를 회사로 데려가 R-파르한 에너지의 운영 방식과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민석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특히 민석이 제안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어요. 나디아, 내 약혼자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구나. 아버지가 어느 저녁 말씀하셨습니다. 약혼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에 놀랐어요. 아직 공식적인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석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신재생 에너지 부서를 맡아보거라. 내 약혼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보는 것도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R-파르한 에너지의 새로운 부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제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석사 학위가 장식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기회였죠. 한편 민석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속대로 R-파르한 에너지 한국 지사에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화상통화로 매일 업무와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민석이 다시 리야드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저에게 청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R-파르한 가문의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나디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문화적 차이도, 어떤 거리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석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2번의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는 리야드에서, 또 하나는 서울에서요.
아버지도 이 아이디어에 흔쾌히 동의하셨죠. 두 문화의 조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리야드에서의 결혼식은 전통적인 사우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음식,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민석은 전통 의상을 입고 모든 의식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한국에서 나라와 함께 해주셨죠.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문화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축사가 큰 박수를 받았어요. 한 달 후 서울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호텔에서 한국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섞인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의식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참석하셔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셨죠. 생각보다 아름다운 의식이구나. 한국의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각각 6개월씩 두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망설이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결혼 1년 후 민석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알마이너스 파르한 에너지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우리만의 비전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민석과 함께 앉아 말씀드렸어요.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나디야. 내가 언제 독립적인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할지. 아버지는 우리의 창업을 지원해 주셨고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신뢰의 표시였죠.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우리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리야드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며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배경과 제 기술적 지식이 만나니 정말 시너지가 인크레더벌하네요. 민석이 사무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인크레더벌이 아니라 놀라워요라고 해야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가 정정해 주었습니다. 창업 3년 차, 우리 회사는 중동 지역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었어요. 더 큰 기쁨은 그 해에 우리의 첫 아이, 소피아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연이었죠.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였어요. 우리 딸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야. 민석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아버지도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손녀를 무척 사랑하셨죠. 이 아이가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구나, 나디야. 오늘은 우리가 창업한 지 5주년 되는 날입니다. 리야드와 서울을 잇는 화상 컨퍼런스로 직원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이제 2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한강의 평화로움, 그리고 리야드의 웅장한 사막과 따뜻한 사람들. 두 세계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민석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그때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때 느꼈어요.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민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중동의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황금세장 속 공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지만 민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피아가 뛰어와 우리 무릎에 올라탔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랍의 깊은 통찰력과 한국의 따뜻한 정서가 공존하는 눈빛이었죠. 엄마, 아빠, 저기 별이 나왔어요.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막 위로 떠오른 첫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별들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황금세장의 문은 완전히 열렸고 저는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민석과 소피아,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빛 아래 우리 셋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내일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